들어갑시다. 마코프 의사결정 뭐 이거 나오는 거 보자. 자, 인공지능 강화 학습 이란 정의부터 들어가네. 그죠? 이때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환경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일단 그러면 이제 강화 학습의 개념 정의부터 들어갔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이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그렇죠. 항상 인공지능 이거 학습 얘기 나올 때는 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어쨌든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테니까. 넘어갈게요. 자, 수학자인 리처드 멜만은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을 도입했다야, 일단. 됐죠? 리처드 벨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나왔고, MDP라고 하는 거 나왔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됐지? 자, 이때 MDP란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의 순차적 의사결정 모형이다. 자,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황에서, 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측을 못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확실한 게 아니야. 그 중에 어떤 예측이 맞아 떨어질지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측이 확률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때 마코프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거다. 됐니? 자, 마코프 특성이란 당연히 표시해야 되겠죠?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거래. 이게 그냥 정의야. 즉,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 상태 예측에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지금 상태만 고려한다는 거네. 괜찮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네.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이 중요한 거네. 만. 됐습니까? 됐죠? 다음 가볼게. 자, MDP는 상태, 행동, 보상, 상태 변이 확률 등으로 구성된대. 각각이 이제 뭐가 있겠지. 자, 여기서 상태란. 됐죠. 에이전트에게 관찰되는 환경을 의미하고, 됐죠. 그리고 행동이란 그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반응이래요. 자, 그때 보상은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피드백이며, 그리고 상태 변이 확률이라는 건 다음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래. 결국 얘네가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겠네. 그렇죠? 자, 강화 학습에서 에이전트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한다. 됐죠? 방금 얘기했던 거. 상태, 행동, 보상, 변이 확률 등등을 고려해서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 자, 정책은 각 상태에서 취할 행동의 묶음이다. 정책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어로 마무리를 했네. 됐죠? 다음 문단 넘어갈게. 자, 그림 좋네요. 왔다 갔다 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림에서 에이전트가 처한 환경의 상태는 공부, 운동 등으로 구성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지만 지금 환경이야, 환경. 그죠? 환경의 상태는 공부, 운동 등. 그러니까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운동. 됐지? 이게 전부 다 환경인 거야. 자, 영어 공부 상태에서는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자, 영어 공부 상태라고 얘기했다. 지금 요거다. 그치? 영어 공부 상태일 때는 두 가지 중에 화살표, 화살표잖아. 그치? 그러니까 카페나 운동으로 이동할 확률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게 각각
0.4, 0.6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합치면 100%인 거야, 결국. 이때 보상은 각각 플러스 1, 플러스 10이다. 됐니? 괜찮아? 요거네, 요거. 됐죠? 카페로 갔을 때 보상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운동을 했을 때 보상은 플러스 10이 되는 거라고, 지금.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왔다 갔다 지금 본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사례 바꿀 수 있겠지? 하나만 연습해보고 넘어갈게. 국어 공부 상태에서, 그치? 지금, 어, 국어 공부 상태에서도 두 가지 취할 수 있잖아. 맞지? 어. 수학 공부라고 하는 상태에 취할 수 있고, SNS라고 하는 거 취할 수 있고, 어쨌든 둘 다 확률은 0.5, 0.5. 합쳐서 1 되는 거. 그리고 SNS 했을 때는 보상 마이너스 1. 수학 공부 보상 2. 됐지?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사례 바꿔서 너네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다. 맞죠? 자, 그리고 내려갈게요. 그때 에이전트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한대. 됐죠? 음,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행동 선택. 자, 보자. 이때 보상의 총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가중치를 감쇄계수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결국 감쇄계수라고 하는 걸 활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총합을 도출하고, 됐지? 거꾸로야. 얘는 사실 독해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감쇄계수를 활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고 이것을 활용하여 총합을 도출한다. 그리고 그 총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한다. 맞잖아. 됐습니까? 자, 감쇄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이래요. 0이면 미래의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고, 1이면 모든 미래의 보상을 현재와 동등하게 고려한다. 0이다, 1이다. 체크만 해놓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되겠어? 됐죠? 자, 다음. 보상과 감쇄의 개수가 정의되면 어떤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상태 가치라고 하는 거, 됐지?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이 상태 가치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특정 행동, 취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행동 가치를 구할 수 있대. 이거는 특정 행동일 때 보상 총합이네. 그러니까 묻는 말에 잘 대답해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행동 가치가 뭐 어떻게 물어보면은 특정 행동일 때만 얘기하는 거고 상태 가치라는 말 하면은 보상의 총합이 되는 거고 그냥. 됐죠? 자, 내려가서 이때 행동 가치의 최대값은 상태 가치와 동일하다. 됐니? 딴 거 없잖아. 이건 별거 없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쵸? 그 하나의 선택을 취했을 때가 보상이 최대가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행동 가치의 최대값,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 가장 맥시멈이 되는 거는 그 행동이 전체 보상이랑 똑같을 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최적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 가치가 상대 가치와 같기 때문이다. 됐죠? 따라서 최적의 정책은 상대 가치와 동일한 행동 가치를 가져오는 행동들의 묶음이 된다. 괜찮죠? 이게 최적의 정책이 된대. 괜찮아?
이거 이해되냐? 정리되냐? 봐봐.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 그게 의사결정이었잖아. 괜찮아? 그 결정한 행동이, 그죠? 그 결정한 행동의 행동 가치가 상대 가치와 동일한 걸 고르는 거라고.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자, 나로 넘어갔을 때. 자, 주식시장의 효율적 시장 가설은 아예 내용 달라지긴 합니다. 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투자자들을 가정한다. 그리고 주식의 가격인 주가가 변동하는 원리를 이것으로 설명하는 거야. 됐지? 괜찮죠? 그러니까 일단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 모형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목적은 배당금을 받거나 매도를 통한 자본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다. 괜찮죠? 자, 자본의 이득은 결국 앞으로 받게 될 배당금에 의해 결정되므로 됐죠? 배당금이 높아지면 자본의 이득이 커지는 거고, 배당금이 낮아지면 자본의 이득이 작아지는 거고, 이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주식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배당할 배당금 총합의 현재 가치와 일치한다. 괜찮습니까? 주식의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지급할 배당금 총합의 현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나 미래의 배당금은 불확실하지. 따라서 주가에는 미래 배당금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조건부 기대치가 반영된다. 됐죠? 조건부 기대치 반영한다. 자, 이때 조건부 기대치란 현재까지의 정보라는 조건에 기초한 기대치로 됐냐? 이거 똑같이 그냥 할게요. 이렇게. 요거. 따라서 새로운 정보가 획득되면 변화한다. 결국 주가 변동은 시장에서 평가된 조건부 기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이 얘기야. 간단히 얘기해보면 이 회사는 배당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앞으로도 오를 수도 있겠다. 배당금이 계속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할 거 아니야. 그걸 반영한다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있어. 여기까지만 지금 딱 읽었을 때 하나 지금 걸리는 거 있잖아. 앞에. 이거 마코프 특성은 그치? 과정은 고려하지 않잖아. 괜찮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달라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각을 따로 낙을 따로 묻는 문제 당연히 있겠지만 가랑 나를 동시에 놓고 묻는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냥 방금 전에 얘기한 거야. 마코프 특성은 이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상태만 고려한다고. 근데 나로 넘어갔을 때 투자자들이 그죠?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고려를 할 때에는 이전까지의 변동을 고려한다고. 됐습니까? 됐죠? 다시 나로 돌아갈게. 아이고. 어디 갔어? 아예 문 다 내려가서 볼게요. 여기. 자, 조건부 기대치는 매 시점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기초한다. 됐죠? 따라서 체계적인 예측 오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X예요. 이거 포함한다고 하면 틀린 거 그냥 일단 단순 내용일치로. 자,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괜찮죠?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오차가 포함되지 않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조건부 기대치라는 걸 정한다고. 괜찮습니까? 자, 만약에 기업 관련 정보가 주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서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와 괴리 떨어진다고. 떨어질 경우에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매를 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평가된 가격에는 정보 누락이나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면 되니? 이 지금 계속 말을 돌리고 있는 거야. 자, 이게 괴리가 생기면 차익을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괴리에 대한 정보를 계속 모으려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그 괴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됐니? 말이 이상하지 않냐? 일부러 말을 돌리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한다. 괴리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귀신같이 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 모아. 그 괴리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가 빠르게 빠르게 투자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니까 오히려 괴리는 발생할 틈이 없는 거지. 됐죠? 그래서 오차가 없다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자, 따라서 주가는 일정한 규칙성 없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임의보행 현상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임의보행이라고 부른대요. 규칙성 없이 움직이게 된다. 됐습니까? 체계적인 예측이 발생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올라갈 거니까 계속 올라가, 내려가면 내려가. 이거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됐죠? 넘어가 되겠어? 그럼 규칙이 없는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다음 갑니다. 만약 현재의 주가가 알려진 정보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면, 됐죠? 일부만 반영할 때야, 경우야, 경우. 됐죠? 이때 투자자들은 반영되지 않은 정보들이 후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서 좋은 소식이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거야. 됐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오를 거고, 나쁜 소식이었다면 나중에 떨어지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가격 조정 속도는 주식 시장의 효율성에 의존한대요. 따라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 그대로야.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시장. 됐지?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만 있지. 그쵸? 정보가 어떻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겠어. 자,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가운데 미래의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됐죠? 이거 말 잘 봐야 된다. 됐죠? 음.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야. 됐니?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느냐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야. 정보가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야. 괜찮죠? 만약에, 만약에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그런 정보가 있을 때 즉시 가격이 조정될 거라서 반영되니까. 괜찮습니까? 따라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도 주가의 과거 변동 패턴에 기초해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없으며 가격에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속도가 즉각적이므로 지속적인 초과 실현을 실현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또 반복되네요.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그렇지? 따라서 지속적인 초과이익은 안 된다. 괜찮습니까? 주가 거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 뒤에 요약되어 있는 거, 우리 요거 항상 좀 잘 보고 넘어가야 된다. 요거. 그죠? 이거는 지금 강화 학습에 대한 얘기야. 됐니? 어. 첫 번째. 근데 이거는 너네 이글 볼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그림 가지고 하는 문제 있죠. 이거. 어. 이거. 뭐 안에 들어갈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국어, 수학, 영어 말고 뭐 다른 거 들어갈 수 있겠지. 다른 선택지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옆에 이런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다해선 일단 요거 하나. 좀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거. 됐니?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갔을 때 오히려 나는 그렇게 또 어렵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는 지문이어가지고 됐죠?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모든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맞지? 음. 그래서 체계적인 예측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괜찮죠? 음. 그래서 일정한 규칙성 없이 주가는 움직이게 된다. 됐니?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가는. 괜찮습니까? 음. 넘어가 되겠죠? 그 정도 내용까지 일단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정 설명한 거니까 요거 한번 정확하게 이거만 가지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본문에서 이야기한 문장 단위로 한번 다시 눈에 담아야 되고. 순서.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